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등 12명을 입건한 뒤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국내 역사와 정치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5.18 광주 반란,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비슷한 사례 26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2명을 입건한 뒤 이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1월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이들은 5.18과 관련해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은 광주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등으로 주로 이제 아직도 지속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나온다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으로 꾸려진 역사 왜곡 대응반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6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도 광주 전남의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12월 누적 확진자 수는 월간 최다 확진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앞으로의 상황도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한평에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남구 소재 호프집에서 광주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동구 소재 공공기관 관련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통상 2주 뒤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확산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광주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병상이 충분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금주의 확진자 규모와 그리고 이 고령층의 비중, 중증화율 등이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향후 전체 유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재택치료 비율이 최대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관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상 55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광주를 찾아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AI 데이터 센터 현장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순천에서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0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이번이 후보 당선 뒤 두 번째 광주 방문입니다. 올겨울부터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농장에서 농장으로 옮겨지는 수평 감염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사방에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또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농가의 자체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소독 차량이 도로변 멀리까지 이중 소독을 벌입니다. 고병원성 AI가 잇따르면서 차가 다니는 곳은 모두 집중 소독 대상입니다. 철새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모든 농장 주변에 바이러스가 이미 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6개 농장까지 확진되면서 전남에서는 한 달 반 만에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H5N1형이 10년 만에 나온 데 이어 다른 농장에서 옮겨온 수평 감염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올겨울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외부보다 자체 방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실제로 8곳의 농장 모두 방역 수칙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소축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사료를 외부에서 들여오거나 축사에 뿌릴 왕겨를 농장 밖에 보관하는 등 구멍은 사방에서 확인됩니다. 게다가 H5N8형 바이러스까지 올해 처음으로 발생해 위험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오리에서는 거의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바이러스가 번진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육 단계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고 농장 출입 방역만 잘해도 AI를 막을 수 있다며 자체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입니다. 네, 순천시가 최근 수십억 원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을 늘리는 옹벽 증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추가 건립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임시 처방을 한 셈인데요. 이 같은 옹벽 공사가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왕지동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지난 9월에 비해 매립장 옹벽 높이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추가 건설이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진척이 없자 순천시가 36억 원을 들여 매립장 주변에 아파트 2층 높이의 옹벽을 쌓아 올린 겁니다. 매립장이 들어선 1991년 이후 이런 옹벽 증설 공사만 세 번째. 순천시는 앞으로 5년 정도 쓸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해마다 불어나는 쓰레기 양을 감안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건설에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매립지 선정과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매립과 소각시설을 갖춘 클린업 환경센터 후보지로 4곳을 선정해 우선순위를 가렸지만 주민 반대로 최종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입지 선정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시설 등 최대 600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내걸었지만 행정 절차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긴밀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순천시가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랄지 아니면 좀 더 시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수지에 걸맞게끔 만들지. 순천시가 내년 초 클린업 환경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로 한 가운데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영암경찰서는 전동평 영암군수의 수상 내역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영암군청 홍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군수가 더불어민주당과 출신 대학에서 받은 표창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지난 6월 언론사 26곳에 보낸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비서실장 등 군청 직원 4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맛의 도시를 이끌 으뜸 맛집 143곳을 지정했습니다. 목포시는 특색 있는 별미 요리와 위생관리 상태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신규 업소를 선정했다며 목포 대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마을 의제 실현 지원 사업인 룰루랄라 즐거운 등굣길 만들기 통학로 벽화 조성 제막식을 두암초등학교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북구는 벽화를 통해 초등학교와 교직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밝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내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 2동이 광주시의 2021년도 제3호 안전마을로 신규 선정됐습니다. 광산구 월곡 2동은 고려인마을 외국인과 시민안전점검단이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방역과 방역수칙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은행의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직원 SNS 서포터즈 광은인싸가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광은인싸는 선발된 직원 19명이 지난 4월부터 9개월간 광주은행 공식 SNS 계정을 통해 ESG 경영 강화와 광주은행 브랜드 등의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팔로워와 구독자 수가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용 선거구를 지정했습니다. 여성 선거구는 동구 2선거구 등 4곳이고 청년 선거구는 서구 3선거구 등 4곳입니다. 민주당은 또 광역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이나 청년을 추천하고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여성과 청년을 1명 이상 공천할 방침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1년 동안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이른바 5.18 손수레 시신의 행방과 신원을 추적하기 위해 시민 제보를 접수합니다. 1980년 5월 21일 새벽 광주역 인근에서 발생된 시신 2구는 손수레에 실려 옛 전남도청 앞으로 옮겨졌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2021 기자상 시상식을 열고 탐사 K 누구를 위한 규제자유 특구인가를 기획보도한 KBS 광주방송총국 최혜진, 하선아, 이승준, 박석수 기자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 기획보도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나주 혁신산단의 에너지 신산업 특구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KBS 광주방송총국의 손준수, 양창희, 김정대, 김혜린, 조민웅 기자의 광주 글로벌모터스 채용 면접 노조 관련 집중 질문 보도도 방송 취재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이 0도, 한낮 기온 1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많이 춥진 않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성탄절인 토요일에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다행히도 어제 부옇게 뒤덮였던 미세먼지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평과 나주 영하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구례도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3도, 여수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1도, 진도 12도, 완도 13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성탄절인 토요일에 일부 전남 서해안 지역과 북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